자, 안녕하세요. 존쿠바입니다.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은 뭐 마음에 드는 풍경 같은 게 있으면 사진을 찍잖아요. 뭐 예를 들면 거기에 메시지를 넣던가 장소 같은 이름을 남기고 싶을 때 보통 이렇게 예제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다들 텍스트를 넣잖아요. 아닌가요? 뭐 어쨌든 하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뭔가 전문가 같고 뭔가 좀 나 좀 사진에 신경 썼어 라는 느낌이 나게 오늘은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텍스트를 그냥 넣은 게 아닌 사진에 녹아있는 듯한 마치 그 공간에 있는 듯한 느낌으로 오늘 강의를 진행을 해볼 건데 상당히 쉬워요. 초보분들도 충분히 따라할 수 있으니까 배워두셨다가 나중에 멋진 사진을 찍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합성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진을 골라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사진을 고르는 팁 첫 번째는 시네매틱한 느낌, 뭐 엄청난 풍경이라든가 이런 사진을 고르는 게 맞는데 그 중에서도 약간 퍼스펙티브가 느껴지는 느낌, 입체감이 느껴져야 된다는 겁니다. 약간 정면 사진 말고요, 이런 식으로 약간의 퍼스펙티브한 입체감이 느껴지는 사진이죠. 이런 사진에 글자를 합성을 해야 효과가 훨씬 좋아요. 네, 이런 사진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정면 뷰가 아닌 글씨를 이런 식으로 삽입을 하면은 뭔가 공간감이 그리고 사진에 딱 붙는 듯한 느낌의 글자가 나오겠죠. 이런 사진도 괜찮아요. 되게 역동적이잖아요, 뭔가 사진이. 이런 사진에도 글씨를 뭐 이런 식으로 넣는던가 하면은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넣는던가 하면은 이렇게 사진 자체가 입체감이 엄청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사진에서도 훨씬 합성하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사진이 조금 역동적이고 정적이지 않은 듯한 구도 그런 사진에 사용을 하면 좋아요.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글자 디자인인데요. 사실 사진 안에 글자를 합성하는 경우는 글자는 최대한 심플하게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배경이 우선 되게 복잡하잖아요. 색깔도 엄청나고 오브젝트들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텍스트는 최대한 심플하게 대비를 주는 거죠. 이미지와 텍스트에. 그래야 텍스트도 눈에 잘 띄고 이미지도 전체적으로 확 들어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게 돼요. 그러면 작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본문에 예제 파일 링크를 올려놨습니다. 자, 그걸 받으시고 바로 강의 시작해 볼게요. 파일에 오픈에 가셔가지고 제가 공유를 해드린 이 파일을 오픈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다 텍스트를 우선 적어야겠죠. 여기에 있는 타입 툴 선택을 하시고요. 자, 위에 폰트는 고딕류로 하면 좋습니다. 저는 코어 고딕 2라는 폰트를 사용을 하고요. 두께는 뭐 이건 따로 두께를 정할 수 있어서 7, 그리고 폰트 사이즈는 450 정도, 그렇게 해서 이쯤에 찍어서 적어줍니다. CINEMATIC 넘버 패드에 엔터를 쳐주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동 툴 선택하셔서 가운데쯤으로 옮겨줍니다. 자, 이 가이드가 뜨는 건 여기 뷰에 스냅이 켜 있고요. 그리고 여기 엑스트라가 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스냅 2의 모든 가이드, 레이어, 도큐멘트 바운드 켜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가이드가 생겨집니다. 자, 이 우측에 이 캐릭터 조절할 수 있는 창이 뜨죠. 자간 적당히 조절을 해주시고 마이너스 50 정도, 네, 이 정도로 하고 적당한 위치에다가 배치를 해주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이 안에 글씨를 넣기 전에 이 화면에 어떤 식으로 넣어야 될지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자, 저는 화면이 약간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고 생각을 해요. 자, 여기를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아주 되게 광각 느낌의 사진이죠. 자, 이렇기 때문에 저는 이쪽에다가 글씨를 넣을 거예요. 자, 여기다가 글씨를 띄워 놓으면은 입체감도 느껴지고 이 사람이 마치 이 글자를 찍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겠죠. 자, 우선은 이 텍스트의 우측 버튼 누르고, 자, 컨버트 투 스마트 오브젝트를 해야지 프리 트랜스폼 컨트롤 T 단축키 했을 때 이 텍스트에 맞게 정확하게 그 모서리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컨트롤 버튼으로 자, 여기를 이렇게 끝을 조절하면서 대강 위치를 맞춰줍니다. 포토샵 2019에서는 컨트롤 키를 안 눌러도 될 거예요. 아마 작업하시는 분들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당히 이렇게 맞춰주신 다음에, 자, 이 끝에 모서리를 또 컨트롤 키로 쉬프트를 누른 상태로 조절해주면 이런 식으로 입체감이 있게 만들 수 있죠. 자, 이쪽이 저희 기준으로 봤을 땐 앞에 있잖아요. 이쪽으로 갈수록 조금씩 멀어지게 해줘야 공간감이 느껴지겠죠. 자, 그래서 여기를 컨트롤 키로 좀 크게 하고요. 뒤에는 이런 식으로 조금 작게 해주고요. 이 바위 앞을 약간 나오게, 네,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도 컨트롤 시프트로 이런 식으로 좀 올려주고요. 네,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 바위를 지워줘야겠죠. 자, 오파시티를 한 50 정도로 낮춰주고요. 네, 그리고 자, 보면 이 바위 이 부분을 지워야 되니까, 자, 이 레이어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에 레이어 마스크를 추가를 해주고요. 자, 그리고 브러쉬를 선택을 합니다. 자, 브러쉬는 두 번째 거, 네, 이거
선택을 해주시고요. 사이즈는 뭐 그냥 한 50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부 오파시티랑 플로우는 100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검은색으로 자, 이 레이어 마스크가 선택된 상태에서 칠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조금씩 칠해주고요. 만약에 잘못 칠했으면은 컨트롤 Z나 알트 컨트롤 Z 여기에 언두나 스텝백 와드를 이용을 해서 뒤로 가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칠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칠을 한 다음에요. 오파시티를 다시 100으로 맞춰주면 네, 이런 식으로 바위 뒤에 글자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죠. 자, 그리고 날짜도 하나 집어넣어야 되는데, 자, 이 스마트 오브젝트를 그대로 복사를 하면은 이 안에 있는 텍스트를 수정했을 때 다 한꺼번에 수정이 돼요. 그래서 우측 버튼 누르고 뉴 스마트 오브젝트 비아 카피를 해줘야지 하나가 더 복사가 되는데 다른 오브젝트 개체가 됩니다. 여기는 이 레이어 마스크 이걸 우측 버튼 눌러서 지워주시고요. 자, 그리고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서요. 텍스트를 수정을 할게요. 뭐 날짜를 한번 적어볼까요? 2019 0324 제가 이거 작업한 날짜가 이 날짜니까 폰트 사이즈나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약간 작게 해주면 되겠죠? 그럼 글씨가 이렇게 작아졌잖아요. 그럼 이 빈 공간이 남아있으면 안 되거든요. 자, 이 텍스트에 컨트롤 누른 상태로 이렇게 아이콘이 바뀌었죠. 누르면 이렇게 셀렉션이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미지에 크롭을 눌러주면 이 셀렉션에 맞게 정확하게 이 빈 공간이 없어져요. 자, 컨트롤 D 버튼 누르면 디셀렉션 되면서 없어지고, 자, 컨트롤 S로 저장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아까의 PS3로 나오면 이런 식으로 바뀌어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컨트롤 T를 누르면 자, 이 점을 이제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갖다 대고 이런 식으로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Shift로 줄여주고요. 컨트롤로 약간 늘려주고 이런 식으로 입체감에 맞게 본인이 좀 디테일한 작업을 해주셔야겠죠. 오케이. 네. 나쁘지 않아요. 근데 조금 대비를 주기 위해 사이즈가 작으면 좋겠네요. 이 정도로. 뭐 벌써 얼추 느낌은 나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톤도 맞춰줘야 되고 조절해줘야 되니까 이제 조금씩 디테일한 부분을 작업을 해볼게요. 네, 우선은 이 텍스트 더블 클릭하고 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해줍니다. 자, 색은 흰색, 그리고 약간 이 물색 전체적인 느낌에 맞게 파란색으로 해줍니다. 약간 좀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리고 오케이. 자, 그리고 이 앵글을 조절을 해서 약간 뭐 한 97 정도? 96, 95, 95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마우스를 이 그라디언트 오버레이가 선택된 상태로 이렇게 움직여주면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밑에만 슬쩍 묻어나오게 이런 식으로 각도를 조금 더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네요. 이러면 좀 더 글자 자체의 깊이감이 느껴지죠. 여긴 밝고 여기는 어두우면서 스케일도 한 110 정도로 하고 이런 수치의 정답은 없으니까 적절하게 조절하시면 돼요. 스트로크도 하나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얇기는 1, 그리고 아웃사이드로 맞춰주시고요. 컬러는 파란색에 약간 진하게 이 정도로 하고 OK를 한 다음에요. 자, 오파시티를 약간씩 줄여주시면 됩니다. 아주 미세하게 이 라인들이 생기면서 조금 더 가독성이 좋아지게 되겠죠. 자, 적당히 한 70%로 조절하신 다음에 OK를 눌러줍니다. 자, 이 이펙트를 여기 시네매틱 2 카피 글씨에도 복사를 해줄 거예요. Alt를 누르고 드래그를 해줍니다. 그대로 들어갔죠. 하지만 너무 이게 진해졌어요. 글씨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더블 클릭하고 두 번째 거 그라디언트 오버레이에 오파시티를 조금 줄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네, 오케이. 이러면 훨씬 잘 붙어 보이죠? 이 텍스트 화살표로 닫아주고요. 이 밑에 텍스트 이거를 컨트롤 J로 복사를 하나 합니다. 그리고 이 레이어 마스크는 우측 버튼 델리트로 지워주고요. 여기 이동 툴로 이렇게 조절을 해주는데 에디트에 가서 트랜스폼 버티컬로 해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반대로 반전이 됐는데 컨트롤 T로 물에 떠있는 반사 느낌을 줄 거예요. 자,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맞춰줘야죠. 자, 이동시키고 컨트롤 버튼으로 이렇게 조절하고 시프트 버튼을 꼭 눌러야 됩니다. 그래야 스냅 돼서 정확하게 수직 수평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옮겨주면은 자, 이쯤에 글씨가 약간 비치는 듯한 느낌을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엔터를 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레이어 마스크 알파를 추가를 해주고요. 자, 브러쉬 단축키 B 선택을 하시고 외곽이 전체가 다 뿌연 브러쉬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브러쉬 사이즈를 대괄호로 크게 한 다음에요. 자, 이런 식으로 칠해주면서 지워줍니다. 자, 이런 게 남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이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랑 스트로크가 있어서 그러니까 자, 우측 버튼 누르고 클리어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 레이어 마스크 이런 식으로 지워주세요. 여기도 지워줘야겠죠. 반사가 된 부분은 물만 반사되는 거니까요. 이 사람 쪽, 이쪽도 그냥 지워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오파시티를 한 25 정도로 줄일게요. 자, 그리고 이 레이어는 우측 버튼 누르고 레스터라이즈 레이어를 해줍니다. 자, 이러면 스마트 오브젝트 기능이 없어지면서 하나의 이미지로 바뀌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에 물방울 모양이 있는데 이 블러 툴이 아닌 여기 스무치 툴, 이걸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브러쉬는 이렇게 아까랑 비슷한 전체적으로 뿌연 브러쉬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스트렝스는 세기인데 그냥 우선은 50%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이즈를 조절을 해서요, 조금 작게 할게요. 이 정도로 한 35 정도 되네요, 사이즈가. 이런 식으로 드래그를 계속 해주면은 이렇게 물에 흐른 듯한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사이즈를 조금 더 줄여서 한 25 정도로 해서 너무 과하게 하진 말고요. 물이 잔잔하잖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절을 해줍니다. 이 위에도 약간 이렇게 꾸물꾸물거리는 느낌을 이런 식으로 계속 조금씩 만져주세요.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자, 너무 잘 보이는 것 같으니까 오파시티를 한 15 정도로 줄여줄게요. 보이는 둥 마는 둥 그런 느낌이죠. 자, 우선은 작업은 얼추 거의 다 끝났어요. 그리고 제가 예제 파일에 같이 넣어둔 더스트랑 플레어 파일을 사용을 할 건데, 자, 이 더스트로 밀도를 좀 올려주고 플레어로 글씨에 약간 반짝이는 듯한 느낌을 줄 거예요. 이 두 개 꺼있던 눈을 두 개를 켜주시고요. 더스트는 이 블렌드 모드의 스크린, 그리고 플레어는 블렌드 모드의 컬러 닷지 애드로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반짝이게 되죠, 두 개. 더스트는 이런 식으로 이동 툴을 해보면 반짝반짝거리고요. 자, 이 플레어는 이동 툴로 약간씩 위치를 이 C자 위로 옮겨줄게요. 이런 식으로. 컨트롤 T로 약간 기울어지게. 오케이. 그러면 글자가 약간 번쩍이는 듯한 느낌을 주겠죠. 더스트도 위치를 이동해 주셔도 되는데 딱히 건드릴 필요는 없고요. 스케일을 조금 늘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미지에 맞게. 엔터.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진의 전체 색상을 보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은 여기에 어저스먼트 레이어에 레벨 해서 여기 보면은 프로퍼티스에 이렇게 레벨을 조절할 수 있는 창이 나와요. 자, 약간 이런 식으로 이걸 당겨서 조금 더 콘트라스트가 있어 보이게 만들어 줍니다. 자, 그리고 다시 또 눌러가지고 이번엔 포토 필터. 자, 포토 필터를 추가해 주면은 여기에 필터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블루, 전체적으로 파란 느낌, 자, 약간씩 들어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컬러 룩업 추가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3D 루트 파일에 기본적으로 있는 크리스피 왬 이거를 선택을 해줍니다. 전체적으로 콘트라스트가 진해지면서 약간 따뜻한 느낌이 추가가 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텍스트와 이미지 위에 필터를 추가를 해줘야지 글씨가 사진에 조금 더 묻히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거든요.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약간 나죠. 그래서 이렇게 필터를 추가하고 약간씩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조금씩 조절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조절이 전부 끝났다면 글자의 텍스트 합성하기 완성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더 사진을 가지고 초보자 같지 않은 전문가 디자이너처럼 보이기 위한 글자 합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다른 사진에도 비슷하게 응용을 하시면 돼요. 물론 사진에 따라 조금 천차만별이 생길 수는 있지만 지금 알려드린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퀄리티 있는 사진에 글씨를 넣는 작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도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 자, 어려웠던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에 또 뵐게요. 준쿠바였습니다.